사람이 뭔가에 집착스러울 정도로 좋아하고 매달리는 것을 보통 덕후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대포를 통해 구현되는 화력, 그 화력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세계에서도 그 비교 대상을 찾아보기 힘든 진정한 화력덕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큰 성인이 애니메이션에 집착하는 애니, 석후나 사람 짝짓기 하는 다큐멘터리 집착하는 그런 덕후들은 동력이 아무리 높아도 세상에 그걸 잘 공개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국방부의 경우 뭐 따로 덕밍아웃 살 필요도 없이 지난 년간 아직 전쟁 중인 국가에 걸맞는 덕업일치 정신에 입각하여 아주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화력 덕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우리나라 국방부를 후반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군대의 여러 부대 중 하나의 명칭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별명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화력에 집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뭘 그런 걸 가지고 또 덕후라고. 그러나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유튜브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하루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한국 군대가 보유한 화력을 보시고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건지 최소한 정상적인 수준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일단 우리나라 군대에게는 심각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모든 대포가 눈에 보이면 거기다가 바퀴를 달아야 하고 또 눈에 바퀴가 보이면 거기다가 포를 따라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대거와 바퀴의 민규수식 무한 짝짓기를 통해 대한민국 군대 화력 덕후들은 그동안 끝도 없이 진화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포에 바퀴가 달린 궁극의 무기인 탱크와 자주포 기술에 있어서 미국, 독일과 함께 전 세계 탑 상대로는 위를 찍을 정도로 강국입니다. 일단 탱크부터 살펴보면 세대 탱크인 K 시리즈를 무려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캐리를 탱크 자체도 전장에서 거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엄청난 무기인데 그걸 또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은 수입니다. 일단 미국은 미국인 2,000대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러시아가 1,000대로 2위 그리고 그 뒤를 인도가 1,0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바로 대한민국이 1900세계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사이즈입니다. 미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러시아는 그 탱크로 싸워야 할 영토가 실로 강화합니다. 인도도 국토 면적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나라이고 그런데 그런 국가들에 비해 아주 작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가 무려 러시아 약분의 인도 전체 고열량에 비슷하게 육박하는 수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국조차도 1,000대가 안 되며 유럽 강대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는 모두 각각 약 10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가 대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차세대 전차라고 불리는 K2 흑표 전차도 최근 들어 차곡차곡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한국 육군의 전차 활약은 그 수와 질 모두에서 지금보다도 더 계속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미 이 정도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차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훨씬 더 크고 긴 대표를 장착한 자주포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포 기술은 화력도 국가의 자존심에 걸맞게 세계에서 1위입니다. 한국의 대표 자주포는 에어와 그것의 최신형 인기가 있습니다. 군사기밀 뉴스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미국의 팔라딘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넘사벽 무기인 이어 그나마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독일의 FSH-1000과의 경쟁에서도 대당 가격이 100억 원과 억 원으로 가성비 위에서부터 이기고 시작하는 무기입니다. 케이크의 경우 세계 최첨단 무기인 만큼 저기 위치 확인 장치, 자동 사격 통제 장치에 그리고 자동차 안전 장치와 포탑 구동 장치 등을 장착하고 있고 게다가 자주포 주제에 무려 시속 킬로미터까지 달릴 수 있으며 급속 발사 기능을 실행하면 초내에 무려 3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 하면 K9 자주포 포탄 하나당 살상 반경이 가로 세로 10m인데 그렇다면 K-고대략대 정도가 1km 밖에서 이동하고 있는 적의 대규모 부대를 발견한 후 급속 발사로 초동한 총 60발을 포탄을 발사하게 되면 가로 세로 3km 되는 지역이 말하자면 웬만한 서울의 연우동 규모의 지역이 불과 1분 안팎의 시간 안에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강철 비해 그냥 물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자주포가 대가 아닌 때가 있습니다. 앞서와 같은 조건으로 이 자주포들이 모두 공격한다고 가정하면 가로 세로 100km가 넘는 지역을 불과 1분 만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지옥의 화학입니다. 산속에 숨어 이동하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따로 공중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케이크 부대에게 일단 발견되면 바로 배열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시속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하며 한 발의 반경 50m는 산화시킬 수 있는 포를 탑재한 탱크와 자주포 대한민국 육군에는 약 1100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만 고려한다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하고는 특히 지상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며 그 말은 절대 한국 영토에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 임진왜란 때처럼 대회다 군사들 신고서 한국 땅에 쳐들어왔다 가는 몸 물론 들어오다가 그 전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에 다 걸려 바다에 수장된 했지만 그걸 어찌 다 피하고 상륙하지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탱크와 자주포 레이더에 걸려 그들이 상륙했다. 항구에서 1km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파악 해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북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내륙 허리 부분은 또 우리나라 전차들이 활동하게 제일 좋아하는 환경을 가진 곳이라 적에게 있어 상황이 아마 훨씬 더 안 좋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 땅은 정상치의 수십 배는 백업한 말도 안 되는 지상군 화력 덕분에 침략이라고 사실상 아예 불가능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대표적인 활용 무기들을 소개한 것이고 그 외 자잘한 활약을 보유량을 살펴보면 화력을 향한 우리 국방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해외 시리즈 탱크와 자주포가 약 1000대, 거기다가 국사포 1000배, KBS 차륜형 자주포 마약 1000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우주의 외국인들로부터 충분히 안전하게 한국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천부처럼 한꺼번에 수십 개의 로켓 포탄을 쏘는 다량 로켓 발사기 총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화력은 조금 약하지만 탱크 옆에서 지원 화력을 제공하는 KK 그리고 K800 같은 장갑차도 무려 약 1000대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땅 위에서 벌어지는 지상전은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 소자는 커녕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간 확률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군대가 이토록 화력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많은 분들은 그 이유가 바로 한국 전쟁의 지옥 같은 경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군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상태로 남짓한 것이어서 한국군에 비해 병력이 월든 이웃에 있었습니다. 일단 15,000명의 지상군으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에 비해 한국군은 정규군이 양반 5,000명 규모로 그 절반밖에 안 되었고 가장 중요한 화력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 참석했습니다. 북한군은 소련제 T-34 탱크를 무려 100대 가까이 몰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게다가 하늘에서는 년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한국군 진영에 폭탄을 비율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군은 그런 북한군의 화력에 맞설 만한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대공보도 없었고 땅에서 밀고 내려오는 탱크를 저지할 탱크는 물론 반값 차마저도 없어. 그래도 병사들이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채로 철로 되쓰나미처럼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오직 목숨으로 간간히 시간을 벌 뿐이었습니다. 남침 당시 전선에서 북한군과 싸웠던 한국군의 지휘관들의 회고록에는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국군은 전쟁 전에 미군 측에 우리에게도 전차가 필요하다면 60년의 전차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은 상이 많은 시험이라 전차 운용에 부적당하다는 대답을 듣고 대신 미군이 생각할 때 T-전차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23인치 로켓포 대전차포만 지원받았는데 실제로 전쟁이 터지고 보니 북한군의 T-34 전차 앞에서는 그냥 종이로 만든 군대처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막강한 화력 앞에 한국군을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전차를 직접 마주하게 된 당시의 한국 군들의 공포는 대단했습니다. 전차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도 없었고 게다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적에게 전차가 그 무시무시한 대도 소리를 내며 무서운 포탑을 퍼부으며 밀고 내려오는 모습을 직접 보자 한국 군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흩어지게 되었고 병사들이 모두 흩어진 군대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탱크를 보고 도망쳤던 당시의 한국군을 보고 비겁했다는 진짜 생각 없는 비난도 간간히 있는데 우리가 손에 대나무 회초리를 초등학생 물인데 눈앞에 몸에 철갑을 두른 채 손에 도끼를 휘두르며 내려오는 마동석 같은 접근이 수백이 보인다면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한국군의 증언에 의하면 몸에 수류탄을 여러 개 품고서 탱크의 가장 약한 부분이던 탱크의 몸체 아래 부분으로 직접 튀어 들어가거나 또는 달리는 탱크의 궤도 옆으로 가서 일부러 작곡하여 탱크를 멈추게 한 용감한 장병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화력의 열쇠로 목숨으로 받아야 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했던 것이요. 모두 우리에게 그놈의 탱크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화력이 약해서였다는 것이 우리 군에게는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아 이후부터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화력에 있어서 라면 세계에서도 제일 가는 진정한 끝판왕 화력 등으로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편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당시의 활용, 10세로부터 기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화력에 집착하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심각한 수준의 화력, 집착 등이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효종실록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접대 의원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군사기술은 오직 확보를 수상하는데 싸움터에서 갑자기 바람이나 비를 만나면 확보는 필수 쓸데없는 게 될 것이니 활쏘는 피해도 함께 훈련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효종 빼면 대략 1000년대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년도 안 된 때였는데 다들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우리가 왜군을 격파한 많은 전투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무기들은 바로 확보하였습니다. 선진 총통은 천지 현황식으로 그 크기별로 이름이 내려가는 한국식 대포를 중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사거리가 거의 킬로미터에 조금 못 미치는 1000m까지 날아가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대포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큰 확보를 외에도 피격칭천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수류탄 무기들도 병사들에게 지급되어 운영됐고 특히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에 있어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확보에 의한 압도적으로 강한 화력이었습니다. 우선 당시 우리나라 해군의 군함이었던 판옥선 특징은 그 정치가 마치 마다위 탱크처럼 개재했으며 물이 깊이 잠기지 않도록 바닥이 거의 평평하다. 지금 우리의 케이코 자주코나 흑표 탱크처럼 날썼는데 거기다가 선체가 높아 위에서 아래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구조였고 당시 조선인들이 배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배의 견고함이 외국인들의 배우는 비교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여기에다 당시 주식 대포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탱크가 된 것인데 듯 빠른 속도와 육중한 덩치로 외국선들을 몸빵으로 갖다 막아버리면 박살내버리고 그 외 귀찮은 모기들처럼 옆에 달라붙은 작은 해군의 배들은 대안 쪽에 10개나 달려있는 마치 거인들이 쓰는 거대한 산탄총 같은 보도를 일제히 발사해 외국 배들이 바다 위에서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어 수장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종대왕 때 개발된 로켓 추진 미사일은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신기전에 한꺼번에 다량으로 발사하는 지금으로 보면 가령 포인트 차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차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그 위력도 이력이 있지만 공포 효과가 탁월했다. 전해집니다. 신기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귀신을 쫓는 화살이라는 뜻인 것처럼 당시 악기들처럼 조선 땅에 쳐들어와 유리 나던 외국인들은 화차에서 발사되어 하늘에서 불꽃을 피우며 이상한 비명소리를 들으면 알아보던 신기전 하늘에서 쏟아지자 혼란에 빠져 전투력이 급감하고 외국인들이 도망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 이 은하계에서도 거의 순위를 다툴 만큼 활약도 코인 대한민국 국군의 화력 사랑은 물론 치르며 얻게 된 서풍 경험에 대한 반면교사이기도 하지만 권투 민족이다. 동시에 과학 민족이 어떤 우리 한국인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화력 덕후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힘을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한 적은 없지만 언제나 최강의 힘과 기술을 갈구하고 보유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때문에 지금 우리 국방부가 보여주고 있는 저 넘사벽 수준, 거의 병적인 수준의 화력, 사랑과 화력,
덕질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히 한국적인 모습이라 생각되며 제게는 자랑스러움을 넘어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진심 멋집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아마도 활약도 우리 국방부가 너무도 가지고 싶어하는 최고의 활약 아이템, 활약해 절대 반지 두작 끝판왕 무기인 행동한 가축에 되어 완전체 활약 덕후가 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유튜브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하루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